저는 배민이 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영업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쿠팡은 옵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배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품이었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이제 부담을 더 많이 준다는 거는 선을 넘은 게 아닌가. 보통 대표이사의 임기가 3년입니다. 대주주가 자기 재산이 걸린 거고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건데 갑자기 그 대표를 바로 날려버리진 않거든요. 날리더라도 후임자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날리는 게 일반적인데 황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걸 봤을 때 저는 대표이사가 대주주의 방향성에 맞지 않아서 본인이 나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매니저들이 많이 나가는데 굉장히 내부 구성원들이 동요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5년 여름에 전환 사채 마감이 다가오고 있어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땡겨 가려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일단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죠.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원래 이 스타트업 시내에서나 우리나라 기업에서나 굉장히 칭찬받던 회사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부터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사실 이제 심재석 대표님의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기사에도 잘 풀어주셨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배민의 좀 약간 우호적인, 그러니까 배민이라는 서비스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이 있었고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배민의 비판 기사도 많이 사람들 쓸 때 저는 그 비판 기사 많이 안 쓰는 편이었고 좀 약간 더 우호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주로 썼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그 배민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어떤 음식 배달이라는 생태계 전체를 바꿔놓은 측면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음식 배달이다 그러면 중국 요리집이나 피자, 아니면 족발 정도에서 이렇게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잖아요.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 이제 음식 배달이라는 게 한정된 서비스였어요. 몇몇 업종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이 등장한 이후에 이런 배달 앱이라는 서비스가 등장한 이후에 배달이라는 서비스와 음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이제 서로 분절이 돼가지고 배달은 전문 서비스로 바뀌고 또 음식은 또 전문 서비스로 바뀌면서 음식점 사장님이 배달의 역량을 갖추지 않고도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이제 서비스를 분절하는 게 굉장히 큰 혁신을 갖고 왔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래서 배달 안 되는 음식이 존재하지 않겠죠? 현재는 단순히 음식 넘어서 이제 카페나 베이커리, 시장의 떡집까지 다 배달이 되는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배달이 가능한 서비스가 엄청 광범위한 이런 혁신을 갖고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저 애 키울 때 집에서 애 보다 보면 커피 한 잔 먹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배고파도 집에 있는 음식이 없거나 라면 하나 끓여 먹거나 컵라면 먹고 이렇게 이제 또 애 키우다 지치다 보면 밥 해 먹을 여력이 없고 이럴 때 그냥 간단히 배달시킬 수 있는데 맨날 짜장면만 시킬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제 배민 같은 서비스가 굉장히 효용이 좋았고 또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이 지방에 혼자 사시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선물로 그러니까 음식을 내가 거기 배민의 앱에서 지역을 우리 고향집으로 설정하고 오늘 점심은 뭐 드세요 하고 보내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굉장히 큰 혜택이 있는 서비스라는 해서 저는 굉장히 배민이 소비자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옛날에는 음식점을 요식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목이 좋은 데다가 좀 깨끗하게 넓게 자리를 몇 개 만들고 해서 창업을 해야 이제 손님이 좀 들고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저 아파트 단지에도 그냥 상가에 존재하지도 모르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이제 그 조리대만 가지고도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아주 조그만 이제 창업 비용 없이 창업 비용이 많이 줄인 상태 창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혹시 잘 안 돼도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 장벽이 낮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배달 옛날 라이더라고 하죠. 이 라이더들도 예전에는 그냥 중국집에 약간 소속돼 있을 때는 제대로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금액에서 약간
약간 미용실 시다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여기서 배워가면서 일단 그게 목표인 걸로 이제 거기서 일을 한 거지. 여기서 이걸 하면서 내가 뭐 전문 배달업을 하겠다는 뭐 자녀도 가르치고 네. 아니면 뭐 생활비를 쓰고 이게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배달 라이더가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고 또 이 직업은 되게 사실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뭐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디서 직장을 잃고 그래서 약간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약간 사회적 안정망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진입이 쉬운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저는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 코로나 시기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그걸로 수익이 괜찮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이뤄온 서비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런 면에서 칭찬을 좀 많이 받았던 회사기도 하고 또 그냥 회사 자체도 좀 이렇게 멋있는 게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영상 편집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배민 폰트도 그렇죠, 네. 엄청 많이 쓰시고 그리고 뭐 치물리에 뭐 이런 뭐 이벤트도 열고 광고도 재밌고 굉장히 그냥 배달만 중개해주는 플랫폼 업체가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계에서 좀 대표가 되는 그런 회사, 그런 느낌의 회사였었는데 이번 결정에 있어서는 좀 많이들 화를 좀 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이 칭찬을 받던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여기서 그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번에 3% 수수료 올리는 것 때문에 사실은 촉발이 된 거잖아요. 네. 이 3%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데는 예를 들어 뭐 쿠팡이츠, 요기요 여기랑 비교해서 뭐 더 비싸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비싸지는 건 아니고요. 배민이 이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그래도 배달 앱을 음식점 사장님들이 다 뭐 안 쓸 수 이제는 이제 독점적 그 시장이 됐기 때문에 안 쓸 수 없으니까 쓰지만 수수료를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배민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수수료가 낮기 때문이에요. 다른 경쟁사에 비해. 쿠팡이츠는 기본 수수료가 9.8%고 요기요는 12.5%거든요. 배민은 지금까지 6.8%였어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낮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쿠팡이츠 수준의 9.8%까지 이제 인상한다라는 게 발표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 쿠팡이츠보다 나을 게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요 지금 아까 잘한 이야기들도 좀 했었는데 그 지금 수수료도 그러면 조금 더 낮았었던 거고 수수료가 6.8%로 쿠팡이츠보다 3% 낮았었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4% 낮았던 거죠. 네. 배달의 민족 이 우한 형제들의 오너십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징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봉집 창업자께서 직접 이끄실 때는 그래도 이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김봉집 창업자가 이제 회사를 매각하고 그 딜리버리 히어로의 아시아 총괄로 가시고 그러면서 여전히 공동대표 체제였었잖아요. 그분이 아예 그만두시면서 같이 공동대표를 하시던 김범준 대표가 같이 그만두시고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1년 반 정도 전인데 그때 이국환 대표 신임 대표가 오셔서 이 회사를 맡았는데 지금 2-3주 전에 돌연 그만두셨다는 거죠.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오너십을 잘 갖고 가다가 짧은 시간 내에 계속 바뀌면서 왜 이렇게 오너십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그래도 뭐 김봉진 창업자가 어느 정도 키를 쥐고 갔고요. 근데 다만 그분은 싱가포르 법인에 더 집중을 했고 김범준 대표가 좀 더 이렇게 리드를 했었죠. 근데 김범준 대표가 그 연임을 할 수 있었는데 기사에 따르면 그 연임에 대해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사에서 얘기했는데 김범준 대표가 고사하고 그 이국환 대표에게 이렇게 자리를 주고 이제 떠났죠. 그리고 이국환 대표가 그 1년 6개월 정도 하고 최근에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뒀다. 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럼 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뭐 배민 측에도 물어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어느 정도 이제 배경을 보고 유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보통 대표이사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리고 뭐 주주와 핏이 맞는다든지 아니면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루면 연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3년 전에 그러니까 임기가 3년인데 3년 이전에 나간 경우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경우 사실 뭐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경험에 따르면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대주주가
그 대표이사를 경질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뭐 성과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핏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경영인이 대주주와 같이 일하기 싫다라고 해서 나간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전자의 경우 보통 후임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대주주가 어차피 자기 재산이 걸린 거고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건데 갑자기 그 대표를 바로 날려버리진 않거든요. 날리더라도 후임자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날리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보통 대체자가 있으면 그렇죠. 얘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얘 그냥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대체자가 없는 상태에서 없는 갑자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는 대표이사가 대주주의 방향성에 맞지 않아서 본인이 나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내부 직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좀 나갔을 때 배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너무 황급한 그 퇴장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통은 대표이사가 나가면 전차 메일로 돌리고 저 이러이러해서 나갑니다. 뭐 정말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한 직원들하고 이게 좀 만나고, 뭐 전체 직원과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이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보통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황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사실이 맞냐라고 배민 측에 물어보니까 알림 메일은 보냈다. 근데 알림 메일인지 감사 인사 메일인지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나, 황급히 떠났다는 게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결국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거는 딜리버리 히어로, 즉 본사의 정책에 그 반발해서 나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비즈니스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쟁성이 있고 논란성이 있는 비즈니스인데, 근데 일방적으로 수익을 올리라는 그런 그 지시를 내리니까 여기에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그런 평가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좀 이걸 알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는 이국한 대표가 2017년에 합류를 했어요. 이때가 배달의 민족이 본격적으로 국민회에 이렇게 도달하고 사업이 이제 확장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국한 대표가 맡은 프로젝트가 자체 배달 서비스인 배민원, 그리고 뭐 비마트라든지 배민스토어라든지 이런 신사업들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7년이나 근무를 했고 굉장히 많은 핵심 사업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민감성이라든지 리스크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본사에서 이런 좀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니 이거에 반발해서 나갔다. 이게 좀 대체적인 평가이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팩트에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자 후자를 말씀해 주셨을 때, 전자의 경우 이제 회사가 대표를 날리는 경우는 성과가 잘 안 나올 때일 텐데, 성과가 작년에 제일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성과 부진의 경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뭐 만약에 회사가 대표를 날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다고 하면은, 후자처럼 내가 싫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자꾸 반기를 드니까 꼴보기 싫어서 날릴 수는 있잖아요. 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은 전 없진 않겠지만 적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면 지손해거든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특히 그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을 직접 컨트롤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뭐 특수성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보통 IT 업계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무엇보다도 한국 시장을 먹기 위해서 좀 별걸 다 했는데 결국 안 돼서 이게 적을 이길 수 없으면 적과 친구가 되라는 이제 서양식 격언에 따라서 인수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 어려움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내보냈다는 거는 그렇게 동의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후임을 제대로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피터 얀 반데피트 임시대표께서 우한 형제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지금 현재 딜리버리 히어로의 이제 섭정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현재 상황은? 섭정이란 말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이제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라는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티안 반데피트 임시대표가 딜리버리 히어로의 그 COO거든요. 핵심 멤버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갔잖아요. 대표가. 네. 나갔는데, 물론 작은 회사들은 그 나가면
되게 이제 곤란해요. 음. 왜냐면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운. 근데 배달의 민족은 다르거든요. 직원이 굉장히 많고 뭐 3조 원이 넘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후계라든지 뭐 대체자 이런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대주주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업계에서 많이 있는 일이에요. 정말 전문 경영인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대주주가 결국 그걸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한 사례로는 소카가 있었어요. 소카는 전문 경영이 계속 영입하는데 계속 나가니까 결국 대주주인 이재용 대표가 이렇게 했다가 다행히 좋은 전문 경영인을 구해서 이제 또 좀 뭔가 이슈도 있었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섭정은 아니고 결국 이제 뭐랄까 그 목마른 자가 눈물 파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결국 아까도 이제 7천억 영업이익 최대 실적이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를 3% 올릴 계획을 발표를 했다는 거는 지금 작년보다 수익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7천억 중에서 한 4천억 정도를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렇게까지 안 갖고 갔었잖아요. 네. 지금 이것도 모자라갖고 어떻게 더 뜯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일단 그 DH, 그 딜리버리 히어로의 작년 실적을 보면 그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주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라고 아, 그래요?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계속 평생 적자만 하던 회사가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선 첫 해예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역할을 네. 배민이 한 거죠. 지금 작년에 거래액이 68조고 매출이 15조 8천억 원 정도 돼요. 우리 이제 유로 실적은 유로화로 발표되는데 그걸 하나로 바꾸었을 때 거래액이 68조? 68조 원, 이제 매출이 15조 8천억 원. 그런데 조정 에비타는 3,800억 원 네.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영업이익보다 그보다는 조금 적은 좋네요. 거죠. 영업이익이 더 좁은 개념이긴 한데 네. 어쨌든 영업이라고 대충 생각했을 때 영업이익이 3,800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 배민의 영업이익이 7천억 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배민 영업이익이 없었다면 마이너스 이게 3,200. 0이었다면 마이너스 3천억 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배민의 덕분에 일종의 따지면 배민 덕분이 아니라 한국 시장 덕분에 흑자가 된 굉장히 큰 그런 효과가 있다. 네. 사실 전 세계 다 적자인데 이 아시아 배민 때문에 아시아랑 저 아프리카하고 요 서남아시아라고 하네 중동 요쪽만 지금 흑자고 나머지 다 전 세계 적자예요 아직도. 네. 근데 요즘 한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면 거래액이 15조인데 전 세계 거래액의 한 2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래액이 아니고 매출의 2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죠.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근데 지금 왜 자꾸 돈을 가져가냐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 추측키로는 저의 추측입니다. 이거는 지금 2025년 여름에 전환 사채 마감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거는 추측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인 거잖아요. 이거 팩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조 6천억 정도 되겠네요. 44억 유로 정도를 이제 전환사채를 갚아야 돼. 이게 대출이잖아요. 전환사채라는 게 결국은 뭐 전환해주지 않으면 대출인데 그러니까 갚거나 아니면은 주식으로 주식을 가져가는 주거나. 건데 이제 주식을 가져갈 생각이 없는 거죠. 주식을 가져가니까 그쪽에서 그래서 그렇죠. 돈을 갚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필요한데 지금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17억 유로 정도 되더라고요. 44 빼기 17 하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현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 이제 배민 같은 데에서 현금을 최대한 땡겨 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산기를 때려보니까 작년 영업이익 갖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더 갖고 가야 되는구나. 또 그런 점도 있고 이제 왜 수수료를 올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사실 얘네 현금 많이 필요하니까 뭐 빼간다라는 이제 그런 또 아주 뭐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뭐 명쾌한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로는 이제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볼 때는
이게 6.8%가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 10% 이상인데 왜 니네만 6.8%야? 심지어 한국에서도 왜 니네가 제일 싸? 그렇죠. 야, 당연히 10% 올리는 게 뭐가 문제야? 전세 뭐 20% 되는 데도 많아. 6.8% 올리겠다는 게 뭐가 문제야라는 생각을 하나 할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쿠팡하고의 경쟁이 이제 엄청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다시. 그럼 쿠팡하고 경쟁을 하려면 돈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럼 쿠팡은 9.8%인데 우리는 왜 6.8%야? 똑같이 수수료 맞춰놓고 돈 싸움하자라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 지출을 많이 해야 되니 네네. 그러면 마케팅 지출을 할 만큼 어디서 좀 빼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네. 근데 작년에 그렇게 지출 많이 하고서도 7천억을 벌었는데 좀 네. 후자는 전 설득력이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럼 배당을 하지 말았어야지. 네. 그럼 M&A 쓰거나 네. 아니면 확장을 위해 썼어야 되는데 네. 근데 경쟁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하면서 배당을 하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쵸. 우리는 이런데 확장을 하는데 썼다라고 하고 이제 그 올리면 사실 저는 오케이. 근데 이건 우리가 가져갈게. 근데 경쟁사 때문에 썼다면 어디에 썼냐라는 거죠. 아니, 이거는 이제 나의 해설인데, 네. 미래의 경쟁을 위해서 올려놓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 어차피 우리가 너무 싸니까. 네, 어차피 우리가 6.8%면 전 세계 최저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많이 쌓여있으면 일단 갖고 간 거고, 미래를 위해서 이제 언제 비축을 좀 해놔야 또 되니까, 이렇게 좀 더 비축을 하기 위해서 맞춰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의 논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듣지는 않았어요. 저의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객관적 사실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저희 이제 채팅에도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싸지 않았었냐 수수료가 이제 쿠팡한테 맞추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기 때문에 아마 딜리버리 히어로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블라인드에 나온 얘기인데 그 본사 CEO하고 직원들하고 뭐 이렇게 화상 간담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이 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 쿠팡보다 우리가 똑같이 금액이 되는 게 말이 되냐? 그 경쟁이 뭐 나은 점이 없잖아.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본사 CEO 말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 이렇게 싼 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금 지금 그 내에서도 수수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한 형제들 지금 내부 상황은 좀 어떤지 우리 최용식 대표님께서는 혹시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일단 분위기는 사실 지난해부터 좋지 않았어요. 지난해부터 인력 이탈 혹은 특히 좀 뭐랄까 경영진 혹은 임원진 그리고 팀장급들에서 이탈이 지난해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김봉진 창업자와 뭐 김범준 전 대표가 회사를 떠나면서 어떻게 보면 명확한 시그널링을 준 거거든요. 뭐랄까 이제 회사에는 창의성과 성장 동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좀 시그널링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언론 기사만 보더라도 좀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정책만 하더라도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게 예전에는 정말 뭐 로봇, 인공지능 이런 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뭐 이런 거를 콘텐츠 한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낸다든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지속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많은 걸 고민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얘기가 싹 빠졌어요. 정말 뭐 로봇,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 들은 지도 꽤 됐고 정말 뭐 수수료 그리고 비마트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돈 버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큰 변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또 회사가 어려운 거는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경영진과 그리고 매니저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두 대표가 나갔고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매니저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것부터가 굉장히 내부 구성원들이 동요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배달의 민족은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명분을 대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그렇게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고 보는 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 알아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자영업자를 이렇게 쥐어짜서 본사로 송금하는 형태인데 그걸 정말 뭐
어떻게 IT 업계라든지 여긴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걸 믿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심재석 대표님이 블라인드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그 새로운 대표가 직원들하고 한 간담회에서 뭐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건 너무 반발이 심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배달의 민족 측에 물어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즉답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있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부 구성원들도 굉장히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불만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이제 인재들은 특히 뭐랄까 그 어디든지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모티베이션과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창피하면서까지 회사를 다니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력 이탈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좀 그 일반 직원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또 아직까지는 좀 옮길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의 근무 환경이 괜찮거든요. 뭐 거의 뭐 유일하게 재택근무를 굉장히 폭넓게 허용해 주는 곳이기도 하고 복리후생도 좋아서 당장 뭐 이동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예전에 야후코리아하고 이베이코리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되게 회사가 되게 어려워질 게 굉장히 뻔한데 근데 그분들 보수적인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회사가 뭐 당장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야후코리아는 정말 순식간에 회사가 날아갔고,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도 인수되고 나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이게 스타트업이 계속 발전해 가고 산업이 같이 발전해 갈 때는 일하는 게 재밌거든요. 같이 창의력도 나오고 새로운 거 해보고 이번에 여기 도전해볼까? 그리고 같이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도 오히려 더 협력하고 우리 판을 키워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성장성이 지체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에서 땅 따먹기 하잖아요. 서로 설득고 내가 제 파일을 갖고 가야 내 파이가 늘어나니까 이제 재미 자체가 좀 없어지거든요. 창의성도 당연히 떨어지고. 근데 지금까지 배달의 민족은 배달 시장이라는 자체를 계속적으로 성장시켜왔고, 계속 신산업을 시도를 했었잖아요. 뭐, 처음에는 반찬 파는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배민 마트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분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 지금 본업에서 조금 싸움이 격하더라도, 다 같이 좀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저쪽 한번 판으로 진출해보자. 저쪽에서 좀 더 갖고 와보자. 재밌게 일할 수가 있는데, 요번에 내린 결정은 뭔가 여태까지 왔던 그 항로에서 전혀 벗어나서 정반대로 들어가서 이제 안에서 땅 따먹게 하겠다라는 그런 좀 상황으로 보인다는 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좀 여쭤봤고, 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직원들의 이제 동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기사가 나오는 게 자영업자들 뭐 역마진이다, 뭐 지금 망한다, 지금 3% 올리면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한번 지금 배달의 민족의 자영업자들이 내야 되는 돈, 아니면 뭐 내 매출에서 갖고 가는 돈, 이게 무슨 항목이 있는지 좀 따져볼까요? 일단 수수료가 지금까지 얘기한 6.8% 이제 9.8%가 될 그 수수료, 이 수수료는 거래 수수료예요. 이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내는 그 매출액 대비 6.8%에서 9.8%로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세를 당연히 내야겠죠. 부가세 10%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제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이 결제 수수료라는 거는 모든 온라인 거래에는 다 이제 피지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중간에서 결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배민이 가져가는 돈은 아니고 결제하는 회사가 이제 피지사가 가져가는 돈이죠. 요게 3%, 맥시멈 3%고 조그만 아주 작은 거는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에서 3% 정도 되고요. 또 배민 배달의 경우 이제 배달비를 점주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배달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게에서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는 이제 점주가 나는 얼마를 배담하고 손님이 얼마를 부담한다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배민 배달로 되면서는 배민이 결정한 대로 따라야 돼요. 그게 이제 2,900원, 3,200원 정도 서울의 기준으로, 이게 맥시멈 3,500원까지 갔는데 서울 기준으로 3,200원 정도 되거든요. 2만 원을 결제를 하면 소비자가
그래서 이제 그 배달비 다 합쳐서 이제 가게가 내는 돈을 이제 대략 한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 약간 안 되는 돈을 이제 배민한테 내는 셈이죠. 지금도 이렇게 비쌌는데 이게 더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남는 게 없다. 요즘 특히나 이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보면 재료비 이런 것도 엄청 올랐거든요. 이제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도 남는 게 없어 죽겠는데 더 올린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배달임족 같은 경우는 탭이 2개가 있어갖고 가게 배달 탭도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는 또 돈 더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배민의 배달 시스템 딱 두 개예요. 배민 배달, 가게 배달. 우리 들어가면 딱 보이잖아요. 배민에 들어가면 배민 배달은 말 그대로 그 아까 말한 배민 커넥트를 통해서 배민이 배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민원, 한집 배달하고 알뜰 배달. 요게 배민 배달이고요. 하나는 가게 배달이라고 해서 배민은 거래 중개만 해주고 실제적으로 이제 배달은 배달 대행 업체들이 해주는 요 서비스인데 이 가게 배달의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거는 수수료 기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깃발이라고 부르는데 특정 구역 한 뭐 3km 정도 이건 또 카테고리마다 다릅니다. 치킨의 경우는 1.5km인데 서울의 경우에 이게 뭐 1.5km에서 3km 정도 그 반경을 정해놓고 거기에 깃발 하나 꽂으면 그 지역 그 주민들한테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깃발당 88,000원이에요. 한 달에요? 한 달에. 네. 88,000원 내면 3km 제가 정한 지점으로부터 3km 반경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나의 음식점이 노출되는 거죠. 우리 흔히 울트라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이런 것도 이제 가게 배달에 있고 또 하나는 오픈 리스트라고 해서 위에 그 가게 배달에 들어가면 위에 상점 3개가 뭐 이것은 광고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광고는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임의대로 막 돌아가는 광고인데 그게 이제 그거는 광고비를 따로 내지 않고 그 거래가 일어나면 그거의 6.8%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광고 상품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광고는 우리 가게 클릭인가요? 뭐 그런 광고가 있는데 이거는 거래당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고 CPC입니다. 클릭당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검색 광고 같은 거에 이제 CPC 클릭 광고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클릭 광고하는 광고 모델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민 배달, 가게 배달이 있는데 가게 배달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약간 광고 쪽으로 가는 거고 배민 배달은 수수료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배민 배달만 맡기기 전에는 예전에 가게 배달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네. 배송해 주시는 그 회사를 배달 대행사를 맡기는 건데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배민 배달이랑 가게 배달에 둘 다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이 있죠. 그리고 양쪽에 들어가야 또 노출이 양쪽 다 되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배민 배달 쪽에서는 내가 판 만큼 수수료로 나가는 거고 근데 이 또 가게 배달에서는 내가 광고를 해서 하려면 깃발 꽂아야 되고 그렇죠. 뭐 해야 되고 돈이 보통 3개 이상은 꽂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3-4개 보통 꽂죠. 네, 그럼 이제 그게 또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네네.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금 가게 배달의 경우에 뭐 이렇게 깃발도 꽂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쿠팡이츠랑 요기요 같은 경우는 여기랑 지금 총 비교한 거랑 비교했을 때 그쪽은 어때요? 뭐 내야 되는 돈들이? 거기가 더 많죠. 거기가 더 많죠. 아니 여기 수수료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배달비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배달비는 다 뭐 2,9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고 배달비는 비슷한데 수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쪽이 더 많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번에 수수료를 3% 올리면서 배민 쪽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에 우리가 배려를 많이 했다. 포장 중개 수수료도 낮추고 그다음에 점주가 배달해야 되는 일반 배달비도 낮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그러면은 점주의 부담이 이번에 요금 체계가 바뀌면서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높아졌고요. 그 자체 배달에서의 변화가 컸죠. 그 외부 배달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그래서 자체 배달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 수수료가 그 6.8%에서 9.8%로 3%가 올라갔고 대신 업주 부담 배달비는 2,500원에서 3,300원. 이건 뭐 지역이라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게 1,900원에서 2,9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
결국 이거의 그 증감을 한번 체크해보면 점주들의 부담이 어떤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10,000원 정도라면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세가 돼요. 어느 정도 그 수수료와 배달비가 매출이 10,000원짜리다 그쵸, 라고 그쵸. 하면 그 네. 주문 금액이 네. 그러면 상세가 되는 큰 변화가 없는데 근데 사실 10,000원만 주문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치킨만 해도 요즘 30,000원이거든요. 아, 그럼요. 국밥 하나에 15,000원인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20,000원부터는 확 올라가고 그 점점 금액이 그죠. 커질수록 예. 더 부담이 커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 업주 부담이 큰 구조이고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배민클럽이 생기잖아요. 배민클럽은 이게 소비자가 내는 돈 아닙니까? 3,990원이요? 3,990원? 소비자가 배민클럽이라는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그러면 배달비를 깎아드릴게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민클럽의 멤버십에 돈을 받는 주체는 배달의 민족이고 그 돈을 내는 주체는 소비자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배민클럽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면서 내가 그만큼 배달비를 깎아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둘 간의 관계에서 뭔가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점주한테 오히려 전가가 되고 소비자가 배달비를 덜 드릴 수 있는 건 점주가 더 내는 구조로 가고 이 멤버십은 그대로 배민이 편취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예,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한 형제들이 그거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나누거나 아니면 좀 뭐랄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뭐 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데 쓰냐라고 좀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마케팅 재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이 말의 뜻은 그냥 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멤버십이라는 걸 만들면서 배달비를 싸게 해주고, 점주는 뒤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하나의 지금 일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일은 지금 점주의 수수료를 올리는 일, 두 가지 독립된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면서, 여기서, 멤버십은 원래 배송비에 써야 되는데 전혀 안 쓰여지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탭도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수수료 올라가면서 전면적인 이제 UI 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은 배민 배달이 있고 가게 배달이 있는 요 시스템에서 음식 배달, 그다음에 가게 배달 요렇게 시스템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요 지금 예를 들어 배민의 배달로 안 들어가고 그냥 내가 가게 배달만 하고 싶은 그런 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유리한 변화입니까? 아니면 불리한 변화입니까? 일단 음식 배달하고 메뉴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품 배달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음식 말고 우리 그 배민 스토어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애플 상품도 네. 배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민이 이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을 지금은 이제 배달로 정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음식이 핵심이었거든요. 키워드가. 그래서 음식을 사람들에게 빠르게 잘 전달하자. 이게 배민의 어떤 비즈니스 모토였다면 이제는 배달이라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한 배달을 이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의 목표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가 배달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의 한 부분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음식 배달, 그리고 다른 배달 이렇게 늘려나가겠죠. 네. 그 중에 이제 음식 배달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배민 배달, 가게 배달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은 가게 배달, 음식점 사장님들의 불만이 높으니까 이렇게 배민 배달, 음식 배달 안에 들어가서 배민 배달, 가게 배달 하면 거의 배민 배달만 노출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음식 배달, 그 다음에 상품 배달 말고 가게 배달 하나 탭을 유지시켜 줄게. 이러는 이제 차원인데 장기적으로 배민은 가게 배달을 이제 고사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첫 번째 이유는 배민은 광고비 모델을 싫어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광고비, 그 깃발 꼽는 광고비는 매출이 고정적이에요. 거래가 아무리 늘어나도 손님이 아무리 많이 시켜도 광고비는 한정되니까 사장님은 좋죠. 왜냐하면 한번 광고비를 내가 예산에 따라 광고비를 하면 매출이 늘어도 이제 더 추가되는 지불이 없으니까. 근데 배민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서 거래가 늘어나면 매출도 늘어야 되는데 매출은 안 늘고 그렇다고 광고가 갑자기 2배, 3배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래가 2배, 3배 됐다고 광고가 2배, 3배 되는 건 아니고 광고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 광고비 모델을 점점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치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되는데 고정 광고비
그게 이제 결국은 울트라콜이라고 부르는 깃발이거든요. 그 깃발 영역을 축소시키는 일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그 오픈리스트라고 아까 수수료 기반의 그 광고 모델을 늘리고 그 울트라콜은 이제 점점 축소되는 거죠. 보여주기는. 그럼 울트라콜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게 배달 쪽도 이제는 수수료 베이스로 다 가고 싶은 거죠. 네, 이제 배민은 고정 광고비 모델을 점점 축소시키는 게 지난 한 5, 6년간 계속 해온 행동이거든요. 근데 전례가 있잖아요. 원래는 수수료 베이스였다가 광고로 간 거 아닙니까? 수수료 베이스였다가 네. 그러니까 배민이 시장을 독점하는 시장 시간부터 좀 배민은 억울한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수수료를 쌌는데 요기요는 비싸고 수수료 쌌는데 언론이나 뭐 정치권이나 공격을 하면서 수수료 비싸다, 이 수수료가 이만큼이나 되라고 하면서 요기요 걸 가져다가 배민을 줘줬거든요. 그러니까 배민은 좀 억울하긴 했지만 그때는 김본인 대표가 과감하게 그럼 우리 수수료 안 받을게, 대신 광고 받을게라고 해서 이제 수수료를 버리고 광고로 갔는데 회사가 성장하고 거래가 늘어나는데 광고가 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수료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전략적 판단을 했는데 그냥 나 수수료 갈래요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세상에 또 시위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 광고 모델 가지고 수수료 상품을 조금씩 만드는 거죠. 그 상품이 조금씩 커져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 수수료 모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때 수수료 모델이었다가 0% 선언하고 광고 모델을 바꾼 다음에 매출도 확 올랐었잖아요. 오히려 올랐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오른 상태에서 한계가 생기니까 다시 또 수수료를 조금씩 올려서 더 올리고 지금 수수료 모델이 더 잘 벌리니까 수수료 모델로 가지만 시장이 만약에 한도까지 커지고 나면 수수료도 더 올라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쥐어짜려면 또 광고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검색 광고도 뭐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수수료를 계속 올리겠죠. 지금 보면 배민배달, 가게배달 있는데 지금 아까 무슨 멤버십 이런 얘기도 했지만 현재 알뜰 배달하면 공짜란 말이에요. 배달비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뜰 배달 공짜인데 굳이 가게 배달에다가 가서 3,000원, 4,000원 주고 주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사시키는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특히나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오픈리스트랑 우리 가게 클릭 노출 영역 또 확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 그거는 또 광고 영역 더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리스트가 아까 말한 대로 오픈리스트가 커지면서 얘네들이 커지면서 울트라콜 영역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고정 광고비를 받는 영역은 줄어들고 수수료 베이스 광고는 커지고 그다음에 우리 가게 클릭처럼 이제 CPC 이거는 이제 거래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누르면 돈 나가는 이런 거는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CPC가 있군요. 이게 CPC가 또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군요. CPC는 이제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장님들이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제. 이게 CPC라는 게 무섭잖아요. 아무리 배달 시장이 한계를 봉착해도 CPC로는 계속 뭐 트래픽만 올라가면 계속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눌러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눌러봤다는 이유로 뭐 200원, 600원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거래가 안 일어나면 좀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배달의 민족이 다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UI도 다 바뀌고 광고 영역 같은 거 다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쿠팡이츠랑 요기요랑 비교하면 근데 쿠팡이츠 같은 경우도 뭐 광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던데 있어요. 이제 비교하면 이제 좀 최종적으로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일단 배달의 민족 측이 일관되게 이번에 이제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 지금까지 우리는 경쟁사에 비해 낮았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사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얼핏 들으면 맞아요. 왜냐면 모든 그런 그 수치가 낮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동호반복이긴 합니다만 뭐 배달의 민족이 이제 9.8%로 올렸잖아요. 근데 이미 뭐 쿠팡이츠는 9.8%였고요. 그리고 요기요는 12.5%로 더 많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배민이 정액제 8만 원짜리하고 그리고 6.8% 수수료가 있는 광고 상품 이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좀 독특하게도 주문 금액 중에서 그 광고주가 그 0에서 40에서 50%까지를 이제 광고비로 쓸 수 있는 좀 독특한 광고 상품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서비스는
대체로 10에서 15%가 가장 효율이 좋다라는 걸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100%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배민보다 좀 더 무거울 수 있다,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배민처럼 고정비로 미리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광고비조차도 수수료 베이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래서 그걸 통제할 수 있게끔 네. 0에서 40에서 50%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배민이 억울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배민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통제권이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주 입장에서 사실 배민이 메인이고 그리고 좀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서브로 쓰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쿠팡이츠와 뭐 요기요가 사실 좀 높은 그런 수수료를 채택한 이유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차피 배민이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돈을 벌려면 혹은 좀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렇게 그 정책을 내세워서 시장을 빠르게 그렇게 그 점유율을 늘려가는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다 배민이 할 거니까 우리는 일종의 이제 대체제로서 혹은 보완제가 제일 가까운 말인 것 같습니다. 보완제로서 어차피 다 배민으로 하세요. 근데 다만 우리가 좀 비싸긴 하지만 우리 거 쓰면 매출 더 늘어납니다. 우리는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높은 수수료율과 이제 높은 광고비 정책을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배민이 동등한 입장을 보면 다른 거예요. 어차피 이제 점주들은 배민에서 그 가장 많은 그런 콜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점주들이 느끼는 부담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경쟁사와 비교하는 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 독과점 사업자라는 걸 고려하면 이거는 맞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거 말에 동의하고요. 공정거래위에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가격을 이렇게 맘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아마 공정거래법에 있을 텐데 공정위가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이런 거를 미리미리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가격 인상은 이렇게 특히 독점적 사업자가 맘대로 하면은 그건 한도 끝도 없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공정위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은 점주는 손해보고 팔 수 없으니까 음식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물가를 계속 올리고 음식값을 올라가게 하는 주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물론 그 배달 음식이 물가 전체를 올린다는 건 좀 과장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비자 물가 중에 우리 배달 음식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요새 버는 월급 중에 배달 음식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배달 사장님 입장에서는 배달비와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면 그걸 음식값에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줄여도 그 뭐 손해 보면서 팔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인상될 그런 음식값이 인상될 소지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더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음식값을 한도 끝도 없이 광고비도 늘고 뭐도 늘고 해서 나도 올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그 매장하고 뭐 배달하고 한참 차이 날 수도 없는 거고 또 시장 다른 가게들하고 한참 차이 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아무래도 이런 인상이 음식점주의 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심지어 배달로 했을 때 가격이랑 그 다음에 매장에서 팔을 때 가격을 다르게 하면 플랫폼에서 굉장히 또 뭐라고 한다면서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쿠팡이츠 쪽에서 그런 경우가 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달 플랫폼이 생존하려면 가서 먹는 거랑 이거랑 가격이 다르다 그러면 배달 안 시키고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저렴한 걸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제한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될지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 전 그것도 봤어요. 요기요가 아무래도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처음에 쿠폰 같은 게 있어 요기요에서 계속 시켜 먹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요기요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 음식 가격이 같은 집에서 요기요 거는 예를 들어 12,000원에 팔고 배달의 민족에서는 11,000원에 팔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보통 배달의 민족이 제일 싸거든요. 그렇게 차별화 시키는 경우에 네. 쿠팡이츠가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긴 했는데 수수료가 제일 싸니까 가격이 배민이 좀 싼 데가 있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네. 비교해보고 먹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배민이 올라가면 없어지겠죠. 그게 이제 배민의 메리트였는데 다 같이 비싸지겠죠. 메리트, 그쵸. 다 같이 비싸지는 거죠. 그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값을 마음껏 올릴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내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게 최소 그 배달 하한가 뭐 15,000원 이상부터 주문 가능 뭐 이런 네네. 거를 해놔서 그래도 내가 역마진은 안 보게 이렇게 그러니까 선정을 해놓으시는데, 그것도 계속 또 낮추라고 플랫폼에서 압박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쿠팡이츠에서 주로 그런 얘기 그래요? 한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그에서 가장 그 인상되면서 네. 이 본질적인 문제가 이 음식점 사장님들의 선택권이 점점 없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우리 방송 시작할 때 뭐 얘기 들었던 게 뭐냐면 음식점과 배달과 플랫폼이 3분화되면서 각자 자유롭게 움직이고 각자 경쟁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시장이 커졌는데, 이제는 배달이라는 게 플랫폼에 내재화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플랫폼은 선택지가 없잖아요. 네. 뭐 그래봐야 3개고 거의 독점적 사업자가 1개고, 그러니까 사장님은 배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배민을 플랫폼을 선택하는 순간 이제는 배달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배달 가격을 나는 부담되니까 배달가를 내가 부담하는 거 1,000원만 할래. 난 부담 안 할래. 아니면 내가 부담 다 할래. 를 선택할 수 없이 그냥 배민 뭐 3,200원, 2,900원을 배민의 결정에 따라 나는 따라가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게 음식점 사장님들의 부담을 키우는 거라는 거죠.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기의 비즈니스 전략을 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한번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종합해서 한번 봤을 때 최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우아한 형제들이 내린 결정이 독과점 기업의 횡포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독과점 기업의 횡포가 맞죠. 네, 사실 뭐 저는 뭐 여러 차례 뭐 스탠스를 뭐 말씀드리자면 뭐 좀 자유주의적이고 좀 시장 친화적인 면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정말 이제 배달의 민족은 더구나 작은 스타트업도 아니고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회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영업주들은 정말 뭐 여유로운 분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뭐랄까 이제 좋은 직장에서 경쟁에서 좀 밀리거나 아니면 정말 노후를 위해서 하거나 굉장히 절박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은 논란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감 없이 정말 올려버린다는 거는 정말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돈을 벌고 배당을 하는 거 이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를 삼고 싶지 않은데, 근데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싫어하고 심지어 내부 구성원도 싫어하는데 이걸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뭐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수료율을 그러니까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올리면서 정말 뭐 상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말 파격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충분히 불만을 수그릴 수 있으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하겠다, 돈 벌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국가도 저는 이런 외국계 기업의 행동을 좋게 볼까?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좀 공정위가 뭐 조사를 해서 뭐 부정행위에 대해서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좀 이들이 시장에 끼치는 뭐 영향이라든지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좀 조사해서 이건 어느 정도 좀 법 개정도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저는 과연 배달의 민족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번 배민 수수료 인상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본의 국경은 없다라는 관점이 컸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회사를 외국에 매각하는 게 뭐 문제가 되나, 자본의 국경이 어디 있다고 그랬는데, 외국 회사에 함부로 매각하면 안 된다라는, 특히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되는 이런 서비스에는 이게 우리나라 경영진이었다면 이런 판단을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영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자영업자들의 눈치를 보고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우리나라 회사였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눈치를 안 보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득을 된다면. 이게
이런 사회적 인프라 서비스가 외국계 기업에 함부로 매각되는 게 이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실제로 뭐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봤을 때, 그러니까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나 아니면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도 M&A를 못하게끔 하거든요. M&A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조건을 걸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라든지.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훅 돼버렸고 공정위가 훅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 대가를 지금 다 치르고 있는 거라 가지고 사실 이런 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야후 코리아 때도 그랬고 뭐 이베이 코리아 때도 그렇고 이게 악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좀 이번 계기에 저는 어느 정도의 뭐랄까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공정위가 지금 이제 나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훅 그때 허락을 해줬다라고 또 표현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때 그래도 뭔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네. 이 양아들을 얻으려면 너의 아들을 버려라 라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요기요를 매각해라 만약에 배민을 인수를 할 거면. 근데 그 결정이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둘이 결합하게 놔뒀으면은 지금 점유율이 한 90%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게 그래도 신의 한 수였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승인을 해주지 말았어야죠. 아예 승인을 해주면 안 된다. 아니 조건을 걸었어야죠. 네. 뭐 더 큰 조건, 뭐 예를 들면 뭐 유율을 올리거나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리고 또 약간 그 뭐랄까 그 딜 자체가 그 조건 자체가 좀 말이 안 됐었던 좀 황당했던 뭐 그런 거였어요. 사실 저도 뭐 십몇 년을 취재했지만 되게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정말 외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자회사를 매각해라. 이거는 되게 그 뭐랄까 뭐 비유를 들자면 뭐 조광지철 버려라. 네. 뭐 보면 뭐 아들을 버려라. 그렇죠. 뭐 이런 거랑 같은 건데 왜냐면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그 이제 요기요죠. 그 직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본사는 우리를 버리고 배임을 택했네. 라고 해서 저는 약간 딜리버리의 비윤리성이라든지 문제성은 이때부터 좀 있지 않았나. 이걸 과감히 그렇게 택한 것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기요랑 배민을 두 개 다 갖고 싶은 거는 쇼였다고 생각합니다. 딜리버리의 쇼였고 공정위가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볼 때는 DH는 둘 다 갖고 싶은 게 아니고 배민을 갖고 싶었고 요기요는 팔고 싶었어요. 그래야 배민을 살 수 있죠. 돈이 되니까. 근데 그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 다 갖고 싶은 척을 하니까 야, 안 돼! 라고 막은 거죠. 그래서 울고 싶은 애 뺨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때도. 네. 차라리 그때 수수료 인상 금지 이런 조건을 걸었어야 되는데 네. 그 갖고 싶지도 않았던 요기요 갖지 마라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그런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딜리버리 효율을 더 도와준 격이 된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모로 당한 게 또 되는 거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게 배달의 민족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기업에 대한 그래도 애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속 그래도 있으실 텐데 그리고 여전히 뭐 우리 나라에 있는 회사잖아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적으로 뭐 배민, 뭐 비마트, 그다음 뭐 전자제품, 막 대형마트 배달 이렇게 배달 범위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다음에 이번에 멤버십도 만들고요. 다양한 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노출한 이 오너십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뭐로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배달의 민족의 이미지 하락이 이제 앞으로 행보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배민이 좀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는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쿠팡하고 똑같은데 왜 우리만 뭐라 그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자영업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쿠팡은 옵션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또 거기서 더 하고 싶은 쿠팡을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근데 배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냥 그 필수품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음식점을 한다고 할 때 배민은 필수품이고 쿠팡 이츠는 옵션, 요기요도 옵션이었는데 갑자기 필수품 가격이 오른 거예요. 옵션은 내가 안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안 하는 게 안 되는 게 무조건 다 올라버린 거죠. 장사 잘 되는 회사 그 가게들이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게들은 배민 하나만 믿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제 부담을 더 많이 준다는 거는 선을 넘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배민 입장에서는 뭐 우리만 가지고 그래라고 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고로 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점주님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옵션과 원래 당연히 갖고 가는 필수품이 즉 같은 테이블로 동일하게 놓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위험할 것 같은데 반대편인 소비자단에서도 원래는 난 쿠팡 멤버십 가입은 돼 있는데 그래도 난 배민을 써. 배민이 조금 더 편하거든. 이 음식 시킬 때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주위에도 보면. 근데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주위에 많이 물어봤어요. 배민클럽 돈 주고 가입할래? 대부분 그냥 나 쿠팡 쓸래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비자단에서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는 사실 배민클럽은 이게 또 제 생각인데 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생각하거든요. 배민클럽을 누가 가입하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물론 가입할 사람 있겠지만 쿠팡 이츠는 쿠팡 멤버십의 부산물이잖아요. 그 쿠팡 이츠 무료 배달은. 근데 쿠팡은 벗어날 수 없는 서비스예요. 그거는 배민이냐 배민 멤버십이냐 쿠팡 멤버십이냐를 두고 선택하지 않아요. 쿠팡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현재는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배민 멤버십을 가입해야 돼? 그럼 쿠팡 쓰지 뭐. 이게 될 수밖에 없어. 뭐로 가입을 해? 이거 쓰면 되는데. 근데 배민은 좀 쿠팡이츠 무료 배달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배민은 위기가 생겼죠. 왜냐면 배민 멤버십을 하지 않는 이상 무료 대 유료로 싸우면은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료 대 무료로 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멤버십을 하면 멤버십 가격은 낼 사람 별로 없고. 그쵸. 그러니까 배민이 약간 함정에 빠진 상황이에요. 쿠팡 이츠 때문에. 근데 그 문제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게 진짜 위기에 빠진 게 아니냐, 배민이 크게 흔들리지 않느냐라는 공통된 의견들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배민이 만약에 흔들리면 이제 그 이득은 그 개이득, 개꿀 누가 갖고 갑니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쿠팡 이츠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미 쿠팡 이츠의 매출이 8천억 정도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물론 3조 4천억 원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근데 쿠팡은 좀 다른 서비스들하고 다른 게 이제 할 수 있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멤버십도 있고 엄청나게 방대한 트래픽도 있고 뭐 OTT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결합을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좀 어느 정도 저는 그 마켓 쉐어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쿠팡 이츠 외에 다른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HY 한국 야쿠르트 지금 막 드라이브 걸던데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미 시장이 성숙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배민이 이번에 진짜 크게 헛발질해서 이게 기회가 생긴 거지 웬만해서는 이런 기회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업체들은 좀 어렵고, 근데 다만 그 무료 정책을 펼친다면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두잇이라는 스타트업이 그 단체로 이렇게 그 주문자를 모아서 무료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쿠폰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일시적 무료 배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위 사업자들이 충분히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좀 수성하려는 배민과 공격하는 쿠팡 이츠, 여기 2파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기요는요? 요기요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까 말한 대로 배민은 필수고 쿠팡은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수수료 차이 때문이죠. 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배민은 싸니까 일단 이거 들어가고 좀 더 벌고 싶으거나 좀 부담스러워도 뭐 부가적인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쿠팡 이츠를 썼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배민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쿠팡만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쵸. 근데 배민만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뭐하러 내가 배민만 해? 쿠팡도 하고 배민도 하고 똑같이 해도 수수료가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배민은 경쟁력을 쿠팡한테 갖다 퍼주는 격인 거죠. 왜냐하면 배민에만 들어와 있는 그 가게들이 전부 이제 쿠팡에도 같이 들어갈 테니까 경쟁사의 역량을 높여주는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내부 직원의 사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직원들이 참 안타까운 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배달의 민족 다녀, 이런 게 옛날에는 브랜드였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존심, 뭐 이 프라이드, 뭐 이런 걸 그 상징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반면에 뭐 쿠팡은 우리 없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밀고 있는데 이 기세 싸움에서도 전 차이가 날 거라서 좀 굉장히 좀 배민에게는 좀 리스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브랜드도 엄청 깎였죠. 지금 우리도 배민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배민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언론과 뭐 커뮤니티에서 다 지금 배민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회사 브랜드가 엄청나게 깎여나가는 거죠. 심지어 배달의 민족은 음식 배달 기업이라고들 생각하시지만 IT 쪽에서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네카라쿠베 아닙니까? 그렇죠. 그 큰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회사인데 지금 단위가 부끄러워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끼까지 하겠어요. 까지 간다면 뭐 이게 회사 경쟁력에도 진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쿠팡이 당연히 이득을 얻을 거는 지금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슬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쿠팡 멤버십이 너무 다 여러 가지가 결합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미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유튜브 뮤직 끼어 팔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도 계속 제기가 됐던 게 그러면 쿠팡 멤버십은 이 얘기가 나왔을 그렇죠. 때 네. 쿠팡 멤버십은 사실 로켓 배송 외에는 별로 미미해. OTT 쪽에서도 뭐 1위 사업자 전혀 아니고 이 배달 쪽에서도 크게 높지도 않아라는 걸로 지금 넘어가고 있었는데 과연 가만히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 지금 퍼먹여주는 이 상황이 쿠팡 입장에서도 과연 달갑기만 할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공정위한테 철퇴를 맞을까봐 두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은 달갑지 않은 상황은 아니고요. 네. 달가운 상황이에요. 달가운 상황이에요. 예. 근데 확실히 쿠팡의 가장 큰 리스크는 독과점이 많아요. 독과점이 맞습니다. 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압도적인 거를 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배달 시장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배달 시장에서는 그 배달의 민족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멤버십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묶여 있는 것도 있지만 시장 획정을 정확하게 하자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아마 쿠팡 입장이라면 달가운 상황이 맞고 이제 나중에 문제 될 건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쿠팡 이츠로서는 지금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면 되는 거죠. 그 배달의 민족의 사례를 이제 반면교사 삼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끼어 팔기가 맞긴 하거든요. 사실 끼어 팔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쿠팡 이야기할 때 공정위가 머리를 써서 이거를 독과점 사업자의 그 행위로 보지 않고 소비자 속임수로 규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쿠팡을 독과점 사업자라고 규정하기 좀 애매한 그 시장 획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 끼어 팔기를 규제하려면 독과점 사업자라고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쿠팡이 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60% 뭐 50%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여유가 더 있겠죠. 네. 아유, 줄타기의 재앙입니까? 여기서 3분의 1, 뭐 여기서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 계속 유지하면은 끝까지 독과점이 안 될 수도 있는. 네, 아무튼 쿠팡은 당장은 좀 즐거운 상황이군요. 제가 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지금은 쿠팡 멤버십 이미 돈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은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 조금 더 싼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검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쓰고 있는데 동시에 점주분들께서는 이제 이게 안 싸네? 그럼 나 쿠팡 들어가야지 하는 순간에 저도 지금 여기 멤버십 내야 되면 쿠팡에 들어가 볼까? 늘어났네? 다 있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쿠팡 쓸 거잖아요. 타이밍이 아주 지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도 배면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우린 지금까지라도 싸지 쿠팡은 계속 비쌌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난리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두 분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제 생각은 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제 생각에는 이게 외국인 지금 임시 대표가 이끄시면서 지금 이 전후 상황을 좀 너무 잘 파악 못한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천길 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떤 감정까지 이해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자영업자와 이제 소비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만 막 불길에 치솟는 거면 그냥 그
플랫폼의 강력한 힘으로 꺼져, 네. 짜져라고 누를 수 있을 텐데 저희 같은 미디어들에 관전하는 사람들 또 뭐 소비자들도 이 자영업자들하고 마음을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우리들이 뭐 부모, 친구, 형제들이 다 자영업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이신점심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자영업자 누른다고 그 소비자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보고도 4,000원 더 내라고 하니까. 안 낼 거라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다양하게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배민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론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면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판 의견이 많은데 이걸 강행하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여러 사람들한테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나 뭐 뽀는 것도 아니고 잘 버는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 욕심을 너무 내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좀 좋은 조치가 뒤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두 분 제가 역대 최장 질문지를 드렸는데 아무튼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끝나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웃스탠딩의 뭐였죠? 저 아웃스탠딩이 전자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스타트업 실적을 주제로 하는 그런 전자책인데 사실 뭐 그 기업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저는 가장 객관적인 정보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실적은 접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알기도 어려운데 저희가 정말 피땀 눈물 흘려서 1000개 기업을 모은 다음에 이 중 500개 기업을 잘라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그걸 구매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던데 수해 조심하시고요.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